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전공을 정하는 게 좋아요? 안 정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거 되게 뻔합니다. 그 학교에 그 전공이 들어가기 쉬운 전공이면 전공을 기록해야 되고요. 그 학교에 그 전공이 들어가기 어려운 거면 쓰면 안 되죠.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스 발슨 어떤 학생이 저널리즘으로 가고 싶어요. 그럼 undecided죠. 뭐예요? 떨어져 있습니까? 어떤 학생이 정사학에서 가겠다는데 하고 싶은 전공이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인 거예요. 거의 못 들어갑니다. 거의 절대. 그러니까 undecided로 가는 거죠. 간단하죠. 어떤 학생이 미시간 가고 싶은데 하고 싶은 일이 안소파가지랍니다. 거의 세계 1위거든요. 그럼 웬만하면은 소셜라이즈라는 걸 바꿔서 간 다음에 성적을 잘 받아서 옮기는 게 좋죠. 자, 잘 아시겠지만 미국 대학들은 성적이 좋으면 여러분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이한 경우 또 얘네들입니다. 아주 굉장히 특이한, 이게 굉장히 좋은 학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NYU를 가긴 갔는데 스턴으로 바꾸는 건 아마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거로 보여집니다. 유펜에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월트로 옮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점만 좋으면 학교 내에서 전과하는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3번이나 받았습니다. 3번이나 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은데.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 추상적인 내용을 어떻게 참아내게 할 거냐.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주임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가끔 공부하다 보면 주임이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감사하게도. 그러면 이 주임만 갖고는 안 될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재미입니다. 재미. 근데 제가 지금부터 들리는 말씀 되게 죄송스러운데 정말 재미없는 재미거든요. 그리고 그 재미가 뭔지 보여주시면 그러니까 제가 이 세미나를 다 들으시고 나서도 그러니까 차이점이 뭔데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학부모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이해가 안 됐다가 지금 이해가 되는 게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시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종류의 교육이나 이런 종류의 수업이나 이런 종류의 접근을 한 번도 못 해봤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고등학교랑 대학교가 그 모양이거든요. 자, 그러면 무슨 재미를 느끼라는 거냐면 전체적인 다 아시는 거예요. 전체적으로는요. 여기 어떤 글이 이렇게 있죠. 글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19번 문제인데 A, B, C, D 선택지가 있죠. 한 2년 전에는 제가 이걸 샘플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세미나에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샘플 없이.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답이 이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난 또 40몇 년 동안 출제된 SAT 문제 단 한 건도 같은 단어가 쓰인 적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쉽게 한번 볼까요? 그러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이렇게 쉽게 안 나옵니다. 이거는 수능에서 이렇게 안 나옵니다. 수능에서. 여기는 strong이라고 되어 있는데 strong.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는 energetic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수능에도 이렇게 쉽게 안 나옵니다. energetic. 그러니까 strong이라는 단어를 보고 이게 energetic이 비슷한 거니까 B가 답이라고 아는 거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paraphrasing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정도면은 이건 어느 시험 수준이냐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쉬운 시험 자체에 대한 모독이라고 볼 수 있는 시험이 토익입니다. 자, 어느 대학의 토익 김윤 교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대학에서 요구를 해서 처음으로 토익 문제를 봤는데 저는 쉬운 건 알았지만 그렇게 쉬운지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이건 수능에, 여러분 수능이 2010년부터 어려워져가지고요. 수능에 2010년 이후에 3점짜리 리딩 문제는 SAT의 중상 이상의 수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3점짜리 2개 틀려버리면 94점이잖아요. 그 1등급이 96점이거든요. 일반적으로 매년. 그러면 저 2개를 딱 틀리는 순간 서울대, 연대, 고대, 화공대, 과학기술대 각종 의대하고 경영대는 물 건너가는 겁니다. 그냥 곧바로. 만약에 정시인 경우에. 자, 그러면 요거를 찾아내는 재미. 그게 유일하게 버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걸 찾아내지 못하면 계속 학생들은 어떻게 문제를 풀게 되냐면 자꾸 자기 생각으로 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할 때 학생들 물어봅니다. 왜 대답을 썼냐? 이렇게 학생 제 생각 일단 제 생각이라고 그러는 순간 제가 다시 제 생각 다시 어딜 보고 하느냐? 여러분 정말 예전에는 여기까지 보여드렸는데 기출문제 중에 지금 공개되는 문제 중에 단 한 건의 예외도 없습니다. 어떤 단어가 어떤 단어로 바뀌었는지 분명합니다. 그러면
기출문제 말고 괜찮다고 판단되는 일반적인 준비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문제를 비교해서 가장 좋은 준비서들은 뭐냐면 Kaplan, Princeton Review, Macro-Hill, 그다음에 Sparrows. 이 네 가지가 참을 수 있는 준비서들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정말 가능하다면 기출문제로만 푸는 게 좋겠죠. 근데 기출문제가 공개된 게 많지가 않아서 문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쟤네들을 푸는 거지. 쟤네들이 기출문제보다 나은 점은 실제적으로는 없습니다. 약간씩 좋은 점이 하나 있다면 카플란 거는 기출문제보다 영어가 어렵습니다. 연습이 좀 되죠. 프린스턴 리뷰는 기출문제보다 문제 함정이 많습니다. 연습이 좀 되죠. 매크로힐은 기출문제보다 참 재밌게도 이게 강합니다. 문유가 나라포. 그래서 문학적 특성에 굉장히 약한 학생들이 매크로힐을 풀게 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스파르노츠는요 아무런 장점도 없습니다. 스파르노츠는 그 하버드 출신이 문제를 만들었다 그러는데 제가 가끔 수업 시간에 농담적으로 말한다. 하버드에 무슨 분교가 있습니까? 예? 이건 하버드 나온 학생이 만든 책이 아닙니다. 사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여기다가 왜 말씀드리는 거냐면 근데 수준이 낮은 거를 제외하고는 출제 경향은 그대로 따랐어요. 그래서 학년이 굉장히 어릴 때 SAT를 당장 준비하기 힘들 때 그때 준비서가 참 좋습니다. 스파르노츠는요. 어느 문제를 봐도 하버드 출신이 만들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하워드는 뭐라도. 자 그러면 그 학교를 욕한 게 아니고 그냥 조금이다. 그냥 비슷하니까. 헤이버포드는 좋아하겠죠. 자 그러면요. 저 4개의 책 중에서 약간의 연습이 되긴 하지만 하여튼 기출문제를 주로 중심으로 말씀드려보면 단 한 건도 얘가 얘로 바뀐 게 분명하지 않은 게 없었는데 그럼 이런 책들하고는 차이가 뭐냐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답이 아닌 4개 선택지가 있죠. 그쵸? 오늘 보시면 답이 아닌 이렇게 해줄까요? 아니요 답이라고 했죠. 답이 아닌 4개 선택지가 있잖아요. 기출문제는 답이 아닌 선택지까지 왜 답이 아닌지 분명합니다. 지금 분명해요. 이건 이거로 바뀔 수 없다 라고 아주 꼭 집어 딱딱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답의 선택지는 뭐가 바뀌었는지 분명한데 답이 아닌 선택지는 애매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 안 나온 책들이 있네요. 자, 안 나온 책 잠깐 보여드릴까요? 그루브하고 베어런즈는 답인 선택지도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뭐가 아까 쉽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가 쉽냐면 이 바뀌는 정도가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 아시겠죠? 그루브하고 베어런즈는요 이 바뀌는 단어가 눈을 보여요. 코미디에 그냥 묶여요. 너무나 쉽게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바뀌는 게 어떤 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형용사 바뀌었죠. 실제 문제는 푸른사를 구하지 않습니다. 동사가 형용사로 바뀔 수도 있고 한 지문이 한 단어로 바뀔 수도 있고 한 단어가 여러 개 단어로 바뀔 수도 있고요. 근데 베런하고 글로벌 보이면 형용사는 형용사로 바뀌어 있고요. 명사는 명사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베런 책 표지 바꾸라고 합니다. 이게 베런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황폐한, 황량한, 볼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렇게 바꿔달라고 이렇게 쓰기 힘들면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해도 되고 그래서 저한테 배운 학생들은 전부 다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지나가다 누가 그러거나 베런을 갖고 다니면 정말 고마워해라. 쟤들이 나쁜 점수를 전부 다 몰아갈 테니까 그냥 저걸 교재로 쓰는 학우들이 있답니다. 묻고 싶은 선생님들한테 실제로 SAT 문제가 이해가 되느냐고 단 한 문제라도 그러면 차이가 뭔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들이나 아버님들이 정말 관심 있으시면 첨가하시는 거를 아주 굉장히 많이 장려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수업이 없으니까 첨가하시기 힘드시니까 첨가하시는 거랑 마찬가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기 가셔서 샘플 강의를 보시면 됩니다. 샘플 강의가 만약에 잘 안 돌아가면 저희한테 전화로 연락을 해주시면 되는데 단 그 인터넷 미개국인 미국에서는 인터넷이 뭐 모뎀을 쓰는다는 지역도 있어요. 잘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죄송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 지금 이제 인터넷 사용 환경이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다른 나라를 전부 다 합친 것보다 우리가 좋은 거 아시죠?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나라의 대상이 애국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면 계속 이걸 바꿔주니까 그게 결국은 계속 투자할 수 있게 만들고 그게 운영할 수 있게 만들어서 결국은 우리나라 인터넷 환경이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라가 되버렸죠. 여기에 샘플 강의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샘플 강의를 보시려면 그 책이 있으셔야 되거든요. 책은 근데 어차피
있으신 게 좋으니까요. 출제자인 ETS가 직접 만든 겁니다. 옵션 가야돼요. 세컨드 에디션. 간혹 어떤 어머니들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 책 다 했는데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살짝 보여서 감이 잡히실지 모르겠는데요. 저한테 배운 적이 없으면 어차피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으므로 다시 이 교재를 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다만 저한테 배운 적이 있거나 많은 학생들은 제가 수업 시작하기 전에 어떤 지문이 잘 기억난다고 써면 합니다. 그래서 지문이 잘 기억난다고 하는 지문들을 빼고 수업합니다. 아마 그리고 얘는 교재일 뿐이지 얘로만 하는 게 아니고요. 플러스 다른 것들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매년 달라집니다. 매년요. 그리고 여기 다른 상황은 뭐냐면 옛날 오피셜 가이드가 있고요.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Real SATs라는 책이 있고 그 다음에 First Edition도 있고 그 다음에 공개된 다른 문제들도 있고 그 다음엔 GRE하고 GMAT하고 SF 문제들도 있는데 근데 한 2년 전부터 얘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너무 어려워해서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학생들의 조직적인 생각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게 체감됩니다. 매년이요. 심각하게. 참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참 재밌는 시험인데 사용하지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에는 또 모르죠. 사용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보통 보면 작년에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작년에 800점짜리가 한 명도 안 나왔거든요. 재작년에 한 명 나왔고 재작년에 2명 나왔고 그년에 또 한 명 나왔고 그러니까 보통 800점짜리가 나오는 환경하고 그렇지 못하는 환경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작년에 SSL 법대 갈 때 보는 시험이죠.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참 그 오지선다형 혹은 객관식 그 리딩 문제를 완성하는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못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자, 여기까지가 수업 내용입니다. 수업 내용은요. 자, 그러면은 관리 방식은 어떠냐? 관리 방식은 여기 SAT 프로그램을 분홍색에 보시면은 다 나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성적표입니다. 여러분 성적표를 만드는 사람들의 그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성적표가 대단해 보이게 하려고 여러 가지 그 행동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성적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변화 추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점수가 이렇게 되고 있는지 심각한 경우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근데 이게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 이거 학생 책임인지 아니면 학원이나 프로그램이나 강사 책임인지 아셔야 됩니다. 학생 책임이면 뭐 학생은 알아서 하시면 되고 만약에 학원이나 프로그램 책임이면 여기 폭탄 던지시면 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비교를 해줍니다. 다른 학생 성적이 다 올라간다. 모조리 나와요. 싹 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본인의 학생이면은 이게 다 올라갑니다. 제 생각을 해볼까요? 70% 학생의 성적이 늘고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분만 오르지 않고 있다면 누구 책임인 거죠? 그 학생 책임이죠. 근데 대부분의 학생이 오르지 않고 있다면 누구 책임인 거죠? 학원이나 프로그램 책임입니다. 저 자신 있게 말씀드린 이유는 아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단 한 건의 예외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왜냐면 제가 어떻게 하면 실력이 되는지 성적이 되는지 잘 알거든요. 제가 가끔 받는 질문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질문은 뭐냐면 좋대요. 근데 수업 시간에 수업만 하지 말고 좀 점수가 올라가는 것도 좀 알려주래요. 학생들한테요. 여러분 이 방학 때 이 수업의 목적은 점수를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점수를 올리는 것과 상관이 없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런데 어머니나 아버님들이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제가 잘 압니다. 그 이유를 또 알려드릴게요. 아까 있었던 건 뭐냐면 학원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캡을 강조한다. 우리는 라이팅을 강조하는 거죠. 이제 학교에서 강조하는 거고 학원의 성향으로 학원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시험 전략 위주의 학원입니다. 경향만 분석하는 겁니다. 이런 시험 문제만 나온다.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학원들입니다. 잘 아시겠죠? 두 번째는 그러니까 말이 SAT 학원이지 유치원입니다. 그래서 가보시면 거의 대부분 다 어린 학생들이고 그냥 영어 기초를 쌓는데 SAT 교재를 사용할 뿐입니다. 어떻게 알아볼 수 있냐면 간단하게 그 프로그램 담당자한테 그 SAT 리딩에는 주로 어떤 지문이 나와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 얼굴이 빨개지거나 아니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상관없는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철학이나 추상적인 얘기 하나도 없고 뭐 배경 지식이 중요하다는 듯 자꾸 3,000% 빠지거나 그럼 이 학원은 SAT 교재를 사용하고 있는 영어 학원입니다. 그냥. 그리고 수강생을 잘 보시게 되면 거의 다 9학년이나 아니면 8학년이나 10학년입니다. 자, SAT는 그냥 문의일 뿐이죠. 주로 어떤 지역에 많은데 여기가 가까운 지역이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학원인데 좀 이상해요. 돈은 되게 비싸게 받고 애들 성적은 잘 올라가는데 별 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커닝 학원입니다. 그런 맞습니다. 되게 커닝 시키려는 학원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그냥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커닝 여행을 떠납니다. 강사가 인솔해서 주로 사이판이라고 하면 합니다. 그래가지고 쪽지를 돌려가지고 점수를 올리는 거죠. 보통 1700점대 학생이 2200에서 2300을 받게 됩니다. 한 번 가서요. 그리고 한 번 갈 때마다 돈을 좀 내셔야 됩니다. 많이. 두 번째는 뭐냐면 뭐 전화 등 여러 가지 사용해가지고 문제를 유출시킵니다. 그리고 문제를 받아가지고 그 문제를 학생들한테 시험 보는 그 시간차를 이용하는 거죠. 나눠줍니다. 지금도 2명인가 3명이 구속되었거나 구속되었거나 그렇죠.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어머니들이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이거. 그러게 신다는데 착한 나쁜 거래 우리 아들까지만 하세요. 이렇게 하면 되겠냐? 우리 딸만 좀 어떻게 해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들은 무죄이고요. 소비자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사실 잊지 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어떤 지역에도 이게 이렇게 양성화된 지역은 없거든요. 우리뿐입니다. 여러분 혹시 LA 경찰이 돈을 받는 경우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나라 교포가 많이 사는 지역에서는. 그 뉴저지 홈런 티셔들이 우리나라 사람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받으려고 막 아우성 찍다는 거 아십니까? 왜냐하면 책갈피에다가 100불, 200불짜리 딱딱 해서 준답니다. 딱. 처음에는 그게 돈이 아닌 줄 알고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다가 진짜 돈인 거라고 깜짝 놀랐답니다. 뉴저지 어떤 초등학교는 우리나라 사람이 이민 왔다 그러면 서로 단일 전력은 난리 납니다. 200년 된 민주주의 우리는 이틀 만에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북한은 폭력적으로 깡패고 우리는 이런 식으로 깡패이죠. 분명히 같은 민족 맞죠? 제가 너무 슬퍼서 자, 여러분 당연히 여기에 관심이 없으실 테고 여기에 관심이 있으실 텐데요. 큰일이 전략이라는 게 굉장히 제한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틀린 말은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틀린 말은 절대로 아닌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고 해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SAT 지문의 약 30%가 어떤 출제 경향을 보이냐면 분명히 여기 있는 소리 맞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맞는데 여기서는 탐이 그런다는 거고 여기서는 스티브가 그런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분명히 같은 얘기예요. 뭐 패러프레이징을 해놨고 말장난 해놓고 여러 가지 했지만 분명히 이건 누가 그러고 있는 거냐면 who's doing that? Tom is doing that. 이거는 스티브가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탐이 그러냐고 물어봤지 누가 언제 스티브가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잘못된 관점이라고 부릅니다. wrong perspective. 약 한 30%가 여기 출제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문제를 짜깁기를 합니다. 목살을 딱 하고 자릅니다. 잘 자르는 거죠. 이렇게. 옛날에 신과나 공작 잘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런 문제만 쭉 배열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수업 시간에 이것만 계속 강조합니다. 얼마나 신나니까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학생들 언제 시험 보냐면 약 8월 중순 정도에 학원을 그만둔 다음에 10월에 시험 보거든요. 한 달에서 5주 정도 간격이 있거든요. 성적이 이제 안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복습을 하면서 얘가 가가지고 다시 학교에 적응하느라고 배운 걸 잊어버려서 다 준비 다 돼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국내 학생이 SAT 학원을 8월 20일까지 다니는 경우는 사실상 별로 없고 그리고 있었는데 한영외고랑 민사고랑 그 다음에 대원외고에 학교 내에 SAT 프로그램이 생겨가지고 그걸 듣지 않고 방학 때 외부로 나와서 학원을 다니려면 교장 선생님이랑 싸워야 되거든요. 뭐 써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되고 뭐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7년 전에는 7월 말부터 8월까지 대부분이 민사고하고 대원외고 학생이었다가 지금은 사실상 없습니다. 어쩌다가 무슨 국제고등학교 좀 있고 어쩌다가 한영이가 한두 명 있고 싸우고 나오셨어요. 일단 물어보면 싸웠어요. 그런 경우 있고 다 대부분 다 외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에요.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자, 또 한 30%는 뭐가 나오냐면
되게 재밌어요. positive, negative. 분명히 근무하는 그 말인데 여기서는 긍정적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부정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속다 지웠는데 뭐랑 굉장히 그 관련성이 많겠죠. 그러니까 sarcasm이에요. 빈정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야, 너 참 똑똑하다. 근데 말을 잘 들어보면 너 그것도 못하냐? 참 똑똑하니까 좋겠다 이렇게 쓴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누가 들리겠냐고요? 사용된 단어가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단어고 내용이 너무나 철학적이고 내용이 너무나 문학적이면 학생들 절대로 학생들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말로 바꿔놔도 절대로 국어 선생님들이 90%를 넘지 못할 거라고. 정말 테스트 한번 해보고 싶다고 제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만 교육을 받은 선생님이시라면요. 만약에 미국 대학이나 미국 고등학교를 주립을 안 되냐, 사립을 다닌 적이 없다면요. 주립이 안 되냐고요. 한 반에 학생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체적인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주립은 학문적인 평가는 참 좋긴 한데 학부들이 잘 관리가 안 된다는 약간의 단점이 있습니다. 혹은 좀 이따 제가 여기서 자세히 설명드리겠고요. 얘가 또한 30%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장난. 말장난이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자,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 전략이나 경향을 이용해서 이걸로 수업을 하겠다고 후원장담하는 학원들은 100% A 아니면 얘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A 아니면 B. 이건 손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어가 바뀌는 건 손을 대지 못하고 있어요. 전혀. 답을 안 상태에서 단어 바뀌는 게 혼동스럽다고 판단되면 이 문제는 제거하고 긍정이냐 부정이 분명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관점에서 쓰인 것만 계속적으로 열심히 설명하는 거죠. 그러다가 학생이 스스로 이것도 깨달아서 감이 잡히기 시작하면 고득점이 나오는 거고 아니면 이 정도에서 끝나는 거죠. 보통 어느 정도 점수가 올라갈 거냐면 한 70점에서 한 100점 정도 올라갑니다. 크리티컬 리딩에서만요. 지금 다른 섹션에 관심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거는 쉽게 올라가거나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잖아요. 이 정도로 만족하는 거예요. 저희 기록은 10주 동안에 340점이 기록이고요. 평균 150점이 올라가는데 약 20% 정도 학생이 200에서 250점이 올라갑니다. 근데 여러분 저 통계는 사실상 의미가 없는 거고 진짜 기분 좋은 건 뭐냐면 저렇게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나중에 대학에 들어가서 이메일 보내면서 뭐라 그러냐면 책을 읽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 학교 다니기 되게 쉬워졌다. 다른 과목에서도 선생님이 비판력이 특이하다고 말한다. 어떻게 한국 사람이 그런 비판력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말해서 기분 좋다. 라고 이메일을 받을 때지 이 점수 올라가는 건 사실상 너무 자명한 일이다. 그래서 오늘 세미나를 들으신 분들만은 적어도 이건 다른 학원하고 무슨 차이가 나는데요. 이 질문은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른 학원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은 뭐냐면 다른 학원 강사들 SAT 시험 봐가지고 점수 공개하는 겁니다. 왜냐면 인터넷에 그 동영상이 떠있는데 보면서 제가 할 말이 없거든요. 그 영어도 잘하는 사람도 많더라고요. 영어 잘해요 정말요. 근데 수업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제일 경련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천천히 해드릴게요. This is an interesting question. If you take a look at the second paragraph, the answer is obviously B. The A is nonsense. C, you gotta be kidding me. The answer is B. 이게 내용이에요. 얘를 다 이러고 있었어요. 보여주면 감동한 자세로. 너무 재밌고요. 너무 하는 말에 제가 막 빨려 들어가요. 수업 내용은 그 정도입니다. 그냥 total garbage. 자, 그러면은 관리 방식은 성적표에 잘 표현된다. 세미나를 하는 게 좀 열받은 것 같다고요. 아침에 다른 SAT 동영상을 본 적이 없으면 안 열받고요. 아침에 인터넷에 동영상 본 적이 있으면 열받습니다. 토플 수업이요? 그건 아예 그냥 농담이니까 열도 안 받습니다. 수능 수업이요? 그냥 안 봅니다. 그러면 평가 방식이요. 많은 사람들이 공교육을 갖고 뭐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교육은요, 공교육보다 좀 더 심한 상태이거든요. 자, 그럼 평가 방식은 시험이 3가지가 있습니다. 이 3가지. 그러면 자기가 가르치는 수업을 시험 봐서 못 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무슨 변명의 여지가 있나요? 수능 강사는 자기가 준비한 적이 없는 수능 시험 다 맞아야 되고 SAT 강사는 자기가 준비한 적이 없는 시험 문제도 다 맞아야 되고 GRE 강사는 다 맞아야 되고 스피킹 강사 스피킹 못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이팅 강사 라이팅 못하면 안 되는 거 그렇죠? 확인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혹시? 전국적으로? 자 그러면은 수업 내용으로 볼 때 절대 잘 리가 없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확인학습이라는 겁니다. 물론 확인하지 못하겠죠. 그러면 다 옷복해요. 공교육의 문제가 많다고요. 두 번째는 응용시험입니다. 세 번째는 모의고사입니다. 이건 매일 봅니다. 하기 싫은데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날 수업 들은 거를 정말 답은 기억하는지, 문장은 본 적이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정말로. 어머니들 그러시겠죠? 다 맞지 않겠습니까? 평균 50도 안 됩니다. 평균 50 정도 안 됩니다. 다 틀린 학생 있으면 다 틀려요. 그러니까 오전 9시부터 3시 반까지 앉아서 그걸 다 봤는데 똑같은 문제에 다 틀린 학생이 있다. 분명히 안 자고 있는 거예요. 제 생각인데 머릿속으로 문제를 다 친 다음에 밖에 나가서 기억한 걸 다 이렇게 몇 개 적나봐요. 분명히 똑바로 보고 있는데. 자,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위칼이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요. 이건 매일 중요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배운 건데 문제를 바꾸는 겁니다. 그럼 보시면은요. 문법은 진짜 바꾸기 쉽겠죠. 간단하잖아요, 여러분요. 틀린 데를 위치를 바꿔버리면 되죠? 그렇잖아요. 그 대신에 주관식이니까. 제가 객관식 정말 싫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원래 문장은 이렇게 해서 있는 거라고 이게 A, B, C, D 이렇게 어디가 틀렸냐 그랬는데 원래는 여기가 틀려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 맞게 바꾸고 얘네들한테는 관심도 하나도 없고 얘를 틀리게 만들어버립니다. 자, 아무나 틀리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문법의 초점이 바로 이거거든요. 만약에 어디가 틀렸었는지 이해가 됐으면 그 문장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를 remember the entire sentence. 세상에 문법 공부를 한다는 학생이 문장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문장 장치나 현상을 이해하고 나서 그 문장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왜 학교 다니면서 영어 실력이 안 나는지 이해가 돼요. 하고 나면서. 자, 그래서 이걸 확인합니다. 학생들이 줄을 마시는 거죠. 근데 얘는 좀 낫습니다. 자, 그럼 빈칸 놓기를 볼까요? 예전에는 진짜 어떻게 했냐면 똑같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쭉 가다 여기 빈칸이 있잖아요. 이 빈칸을 채워주고 여기다 목란 맞는 다음에 바로 써라 그랬습니다. 그때 데모가 나왔어요. 데모. 확! 다 못하겠다고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자, 이게 소개 무대용인 거죠 도대체. 자, 그치만 데모를 하니까 안 되겠어가지고 빈칸 놓기도 문법을 바꿔버렸습니다. 여기다 집어넣은 다음에 그날 배운 문장 현상을 이용해서 여기 문법적으로 틀리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데모는 안 하더라고요, 이제. 왜냐면 찍을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까지 여러분 예측이 되는데, 근데 루딩 문제를 어떻게 바꾸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같은 지문으로 문제를 다 바꿔버립니다. 같은 지문인데, 문제를 다 바꿔버리는데, 그냥 바꾸면 절대로 안 되고요. 자, 예를 들면 A, B, C, D가 있었는데, 여러분, B가 답이 아니거나, T가 답이 아니거나 A가 답일 때는 뭐가 존재하고 있다고요? paraphrasing. 어떤 단어가 어떤 단어로 바뀌었기 때문이죠. 그걸 기억하는 적이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단어는 얘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그 다음에 있는 단어를 아무리 바꿔보자 B는 여전히 답이 아니잖아요. 그걸 이용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D는 얘 때문에 안 되는 거니까 얘를 바꿔버리면 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걸 단어 다 바꿔버리면 됐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여전히 답이 A번이고 어떨 때는 답이 D번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실제로 패러프레이징의 흐름을 잘 이해하는지 보기 위해서 문제는 항상 세 가지 파트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파트는 뭐냐면 Part A는 원래 문제예요.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래 문제 17번에 있잖아요. 그 밖에 17번도 있어요. 그래서 딱 보면서 17번에 A에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B에는 이렇게 생겼고 바뀐 건 보라는 얘기입니다. 얘는 원래 보라고 나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파트 A는 다 맞고 파트 B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원래 초점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일주일째 났다고 그랬어요. 파트 A를 다 못 맞는 겁니다. 이건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고요. 정신이 완전히 다른 데 가 있는 거죠. 자, 영어로는 ADS, 우리말로는 유체 이탈이라고 부릅니다. 유체 이탈. 어떤 학생은 태어날 때도 이탈돼 있대 자기는. 이유 말씀을 해볼까요? 걱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미래가 별로 그렇게 자기한테는 위험하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사회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